불법 체류자도 자신 신고하고 범죄 이력이 없으면 7년간 합법 거주와 취업이 가능한 이민개혁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과거 사소한 전과로도 입국이 막히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해외 방문한 영주권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 지역에 홍역 감염자 이동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과 의료기관 방문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 NYPD 국장이 에릭 애덤스 시장을 포함한 고위층에 소송을 제기하며 경찰이 사실상 범죄 조직처럼 운영됐다고 폭로했습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살해 명단을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계 부부가 미 전역에서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이 21명을 한 집에 몰아넣고 키워오다 적발돼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18년 만에 신발 벗기 의무가 폐지된 데 이어 이번에는 액체류 반입 규정까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연방하원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7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조건부로 부여하는 초당적 이민 시스템 개혁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는 먼저 자진 신고하고 범죄 이력이 없다는 것을 신원 조회를 통해 증명한 이후 합법적으로 일하며 7년 후 연장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화당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연방 하원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베로니카 에스코바 의원 등과 함께 2025 아메리칸 드림 실현 국가 안보 강화 및 이민자 존엄 법안이라는 명칭의 이민법 개혁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디그니티 신분을 도입해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해온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그니티 신분은 체류 허가 및 추방 보호, 합법적 노동 권한을 제공하지만 시민권 신청이나 가족 초청 이민은 불가능하고 연방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디그니티 신분 신청자는 스스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중범죄 이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1,000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7년간 $6,000를 추가 분할 납부하며 매 2년마다 국토안보부에 거주, 고용, 세금, 성실 납부 자료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추가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신분을 7년 동안 문제없이 유지하면 앞으로 마련될 자격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남부 국경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의 고용주들에게는 노동자의 합법적 신분을 확인하는 정보 시스템인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살라자르 의원은 이 법안은 국경을 지키고 불법 이민을 막는 동시에 장기 체류 이민자에게 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공하는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대표 발의자 살라자르 의원과 21명이 초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의원 22명 중 11명이 공화당, 1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여기에는 공화당 소속 한인 영킴 연방 하원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초당적 법안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미국 이민위원회는 최근 수년 동안 제안된 이민개혁안 중 가장 광범위한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은 국경을 중심으로 한 이민 단속 강화를 전제로 합법 이민 시스템 개편과 오랜 기간 미국에 거주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불법 체류자 구제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공화당 내부에서 시민권 없는 안정적 체류 신분을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의원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영주권자가 캐나다 등 해외를 방문했다가 재입국이 금지되거나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과거 해외 방문 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경범죄 전과나 사소한 위반 기록 등이 빌미가 돼 입국 심사 과정에서 구금되거나 추방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한인 영주권자들도 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NBC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뉴햄프셔에 거주하는 캐나다 출신 영주권자인 46세 남성이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 미국 재입국이 금지됐습니다. 그는 자녀 5명을 두고 있는 캐나다 국적자이자 미 영주권자로 3살 때부터 뉴햄프셔주에 거주해 왔습니다. 입국이 금지된 그는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NBC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4년에 마리화나 소지 혐의, 2007년에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처분 및 벌금 등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범죄 기록이 없고 그간 자주 캐나다를 여행했지만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버몬트주에 거주하는 24세 여성 미 영주권자가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갔다 미국에 들어오는 길에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구금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NBC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 4년 동안 버몬트주에 거주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캐나다를 방문했지만 이전에는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그가 구금된 이유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변호사와 가족들은 그는 범죄 기록이 없는 영주권자임에도 구금됐다며 인종을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영주권 소지는 권리가 아니라며 합법적 영주권자라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전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같이 영주권자들이 경범 전과나 사소한 위반 기록 등이 빌미가 돼 국경 입국 심사 과정에서 구금되거나 추방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출국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이 30년 만에 가장 심각한 홍역 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은 감염자가 다녀간 병원과 식당, 약국 등을 공개하며 주민들의 백신 접종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이 최근 홍역 확산이 우려된다며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7월 초 방문한 상점 및 병원을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은 아직까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정의한 집단 감염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CDC는 관련 홍역 감염이 3건 이상 발생한 경우를 유행성 홍역 발병으로 간주합니다. 뉴저지주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자는 뉴요크와 해켄색, 저지시티 등 북부 뉴저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7월 4일 오후 5시 30분과 저녁 10시 15분경 뉴저지 뉴요크에 위치한 유니버시티 하스피럴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7월 4일 밤 11시 15분경부터 다음 날인 7월 5일 새벽 2시 30분까지 그리고 7월 8일 새벽 12시 45분부터 오전 7시 15분까지 해켄색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을 찾았습니다. 7월 8일 오전부터 9일 오후 4시 30분까지는 조셉 산자리 아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7월 6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저지시티에 위치한 로스티드 커피숍과 뉴포트몰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는 패터슨에 위치한 알바시아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어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는 엘르무드 파크에 위치한 엘리트 소아과를 찾았고 7일 오후 3시까지 키어니에 위치한 CBS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해당 날짜와 시간에 이 지역을 방문한 주민들은 반드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5월에도 멜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린 샤키라의 콘서트장에 참석한 한 명의 관객이 홍역에 걸렸던 사실이 드러나 이날 콘서트에 참석한 약 5만여 명의 관객들이 홍역에 노출됐을 가능성으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린 바 있습니다. 당국은 홍역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쉽게 전파되며 감염자가 떠난 뒤에도 최대 2시간까지 공기 중에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홍역은 고열, 기침, 콧물, 충혈된 눈, 발진 등으로 시작되며 폐렴, 뇌염, 임산부의 경우 유산 또는 조산 위험을 동반합니다. 발진은 얼굴에서 시작해 전신으로 퍼지며 증상은 홍역에 노출 뒤 7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올 들어 총 5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으며 미 전역에서는 올해 1,288건의 홍역 감염이 확인돼 199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MMR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MR은 총 2회 접종으로 최대 97%까지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경찰 조직인 뉴욕시경이 조직 범죄 수준의 부패로 움직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NYPD 임시국장을 지낸 토머스 돌런이 에릭 애덤 뉴욕시장을 포함한 시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는 뉴욕시경이 시장 측근들에 의해 사실상 범죄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지 기자입니다. 토마스 돈론 전 NYPD 임시국장이 최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뉴욕시 정부와 경찰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폭로성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돈론 전 국장은 소장에서 NYPD는 에릭 애덤스 시장의 지휘 아래 조직범죄처벌법인 리코법 적용 대상이 될 만큼 범죄 조직처럼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장에서 피고로 지목된 인물은 애덤스 시장을 비롯해 카지 도트리 부시장, 존체 경찰국장, 타릭 셰퍼드 전 부국장 등으로 모두 애덤스 시장의 최측근 인사들입니다. 돈론 전 국장은 자신이 이름뿐인 국장이었으며 실질적인 경찰 조직 운영과 인사권은 시장의 측근 그룹이 독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본인의 서명을 도용해 인사조치 문서를 처리하고 부적절한 승진과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 지도부가 NYPD를 정적 탄압과 개인적인 정치 목적에 활용했으며 이는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부패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된 사건 중 하나는 돈론의 아내가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 자신을 침묵시키기 위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이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오용한 것이며 가족에게 모욕과 정신적 고통을 준 인권 침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유사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조치와 금지 명령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덤스 시장 측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전직 경찰국장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돈론은 조직 내 신뢰를 상실했고 직무 수행에도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시정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애덤스 시장은 올해 6월 치러졌던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불출마했으며 오는 11월 본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재선에 도전할 예정으로 이번 소송이 뉴욕시장 선거 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살해 명단을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폭언을 해왔던 남성은 테러 위협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최근 승진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좌절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의 전생 기자입니다. 펜실베니아주 엘투나 경찰국은 블레어 카운티 이스트 프리덤 지역에 거주하는 세드릭 김 씨를 공공불안을 야기한 테러 위협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김 씨는 다수의 직장 동료에게 직접 작성한 선언문과 살해 명단이 있다고 말했으며 8월 5일을 실행일로 언급했습니다. 지역 방송은 김 씨가 엘투나 지역 식당인 잭스 바앤 그릴 운영업체의 직원이며 김 씨가 인근의 같은 계열 식당인 올드 캐롤라이나 바베큐의 관리자 등을 해칠 목적으로 살해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직장 동료들은 김 씨가 며칠 남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카운트다운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자살하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동료는 김 씨가 선언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예고한 실행일에 주목하고 김 씨가 언급한 8월 5일은 역사적으로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이 되는 날로 범행 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화가 나면 쉽게 흥분하며 심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승진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좌절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그를 해고 예정자로 분류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직원은 경찰에 김 씨를 두고 소시오패스 같다며 평소에도 거리를 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보석금 25만 달러가 책정돼 블레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23일 예비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 중국계 부부가 미 전역에서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이 21명을 한 집에 몰아놓고 키워오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인간 밀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문지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실비아 장 씨와 거전 시안 씨 부부는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 21명을 한 주택에서 함께 기르며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케디아 경찰국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마크 서로것이라는 중개회사를 운영하며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등지의 여성들과 1인당 6만 5천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개별 계약을 맺고 대리 출산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대리모들은 자신이 한 불임 가정을 위해 대리 출산하는 계약인 줄로만 알았다며 같은 부부가 동시에 여러 대리모와 출산 계약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생후 2개월에서 13세까지 다양했고 다수가 영아였습니다. 일부는 출생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식사나 위생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는 6명의 보모가 있었으며 이들이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1명을 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We've looked at that video and determined that in addition to the one child that was admitted to the hospital, we believe that the remaining children inside that home, at least the younger children, were subject to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We believe that the nanny who we got an arrest warrant for was solely responsible for the significant head trauma that the child received. The parents knew about these injuries and failed to do something for 2 days. 특히 대리모로 참여했던 한 여성은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아기들이 방마다 구석에 놓인 요람에 갇혀 있었고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아이들이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는 채 자라면서 정서적, 신체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펜실베니아의 한 대리모가 해당 중개회사와 계약을 통해 임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are carrying with Mark Surrogacy. And we're currently 26 weeks. And it really hit hard when all of this came through. 이 사건은 지난 5월 생후 2개월 아기가 머리에 외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실비아 장 씨가 출생 등록된 아이들의 법적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으며 최근 회사 폐업 절차도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사건의 조직적인 인신매매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부의 금융통신 기록과 계약 내역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아이들이 해외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정황도 드러나면서 국제적인 아동 착취 구조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부 측은 모든 혐의는 잘못된 것이고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법적 절차가 개시되면 그에 따라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검찰은 현재 이 부부를 중범죄로 체포하고 아동학대, 불법 양육, 인신매매 혐의 등을 적용한 기소를 검토 중이며 아이들은 아동보호국에 의해 즉시 격리보호 조치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가장 번거로운 일은 액체류 반입 제한과 신발을 벗는 절차인데요. 연방정부가 이 두 가지 절차를 완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8일 신발 벗기 조치를 폐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액체 반입 규정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교통안전청 TSA의 보안 검색 절차 전반을 재검토 중이라며 기내 반입 액체량 제한도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TSA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약 100ml 이하의 액체를 투명한 1쿼트 지퍼백에 담아야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탁 수화물로 짐을 보내야 하며 의약품 및 유아용 분유는 예외입니다. 이 같은 규제는 2006년 액체 폭탄을 이용한 항공기 테러 시도가 적발되면서 도입되기 시작됐습니다. 이후 검색대에서는 생수를 급히 마셔버리거나 잼과 요구르트, 로션, 헤어젤 등을 버리고 검색대를 지나는 승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놈 장관은 지난 7월 8일 대부분의 승객이 더 이상 신발을 벗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신발을 신은 채로도 안전하게 검색 절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2006년부터 이어져 온 신발 벗기 조치가 18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신발을 벗고 검색대를 통과하는 조치는 2001년 신발 폭탄범으로 드러난 리처드 리드가 파리발 마이애미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다 실패한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습니다.
놈 장관은 미래의 공항은 승객이 캐리어를 들고 들어가 스캐너를 통과한 뒤 바로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 간단하고 빠른 검색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검색대 통과는 1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다방면으로 검색이 가능한 보안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승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발 벗기 규정 폐지에 이어 액체 반입 규제 완화 움직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하원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구한 사실이 복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S&P 500 등 주요 지수는 16일 오전 한때 하락 반전을 보이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한편 연방준비법상 연준 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2025-2026 회계년도에 2.64%에 달하는 재산세 인상률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에 대신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인 2%를 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재산세 연간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과 2%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은 모든 뉴욕주 카운티와 타운, 44개 시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로컬 정부가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도 되지만 이 경우 로컬 정부는 주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뉴욕시는 이 같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알래스카 앵커리지 남서쪽 967km 해역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지진은 앵커리지 샌드포인트 섬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87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알래스카 남부와 알래스카 반도 지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이후 주의보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국립쓰나미경보센터는 쓰나미 발생이 확인됐다며 일부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7월 알래스카 반도 인근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도심을 질주하는 지하철 열차 위에 서서 균형을 잡는 놀이인 뉴욕 지하철 서핑이 경찰국의 단속에도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뉴욕 브롱스에서 지하철 서핑을 하던 10대 4명이 체포됐습니다. NYPD 관계자는 단속용 드론을 가동한 2024년 11월 이후 20개월 동안 200번째 적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 평균 10건에 달하는 셈인데 미적발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지하철 서핑 행위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달 4일에는 퀸스보로 플라자역 인근에서 15세 소년이 떨어져 숨졌고 지난달 16일 베이체스터역 근처에서 추락한 10대 소년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에서만 6명이 지하철 서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